안녕하세요. 끼많은 용의 장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야외에서 꽃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도 꽃을 한번 그렸었는데 이번 시간도 한번 자세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는 과정을 한번 보면서 그림 설명은 지난 영상에서 꽃 그림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소개를 해보면서 그림 영상을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인데요. 21세기 북스 출판사에서 토드 로즈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 토드 로즈라는 사람은 ADHD 장애 자퇴생에서 하버드 교수가 된 사람인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개개인성의 힘, 그리고 숨겨진 재능들, 그것을 찾는 교육혁명 평균주의가 망친 교육을 다시 설계하자는 혁명을 나타내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평균주의가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너 적어도 남들만큼은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거는 뭘 기준으로 할까요? 거의 평균 개념이 벌써 거기 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토드 로즈라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교수이고 교육신경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지만 이분의 고등학생 시절 이야기는 야, 이 게으름뱅이야, 그리고 문제야, 그리고 한심한 녀석, 이런 말을 들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성적 미달과 ADHD 장애로 학교를 중퇴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 골칫덩이 취급만 받던 사람이었는데 인생 반전을 맞이한 거는 학교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하고 스스로 공부했기 때문에 하버드대 교수까지 가게 된 겁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냥 잘 해냈다면 현재 이렇게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죠. 아이들은 저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릅니다. 암기력이 좋은 아이가 있는 반면에 상황 판단이 빠른 아이가 있고 수리적 이해가 높은 아이가 있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아이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술하고 체육을 너무 좋아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에게 야, 그림만 그려서 뭐 해먹고 살래? 그리고 운동 잘해서 뭐 해먹고 살래? 운동 잘하는 아이가 얼마나 많고 미술 잘하는 아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취미로 해도 돼 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학과에 진학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직장 생활과 이제 가는 분야가 완전히 동떨어졌죠. 하지만 이제 취미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취미 삼아 지금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얘기했지만 저는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취미로 그려보다 보니까 잘하게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작품들을 남기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령별로 그 평균적 지능이라는 기준에 따라 학습 과목과 난이도를 정해놓죠. 그리고 그 아이의 점수가 평균 점수보다 높은지 낮은지 이것만 보면 이 아이의 모든 재능을 알 수 있다는 식의 현재 학교 제도가 되어 있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저도 지금 청소년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이 굴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적응하는 아이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지만 이 체제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면 우울감에 빠지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왜 나는 뒤처질까? 왜 나는 이렇게 이해력이 없을까? 등등 그러한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이 토드 로즈라는 사람이 그 같은 평균이라는 기준의 자체가 잘못된 허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배하는 그 평균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해서 아이들 각자를 창조적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법과 평가법을 제안을 합니다. 자, 지금 4차 산업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2차, 3차 산업혁명 있었던 그 시대의 교육을 아직까지도 요구했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창조적 인재가 필요한데 획일화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창의성을 죽이는 그런 주입식 교육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수능 위주의 잣대로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 똑똑한 아이, 모든 걸 잘하는 아이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어떤 고정관념과 이념에 빠져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인간 만사에서는 오랫동안 당연시해왔던 문제들에도 때때로 물음표를 달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 그죠? 그 중에 평균주의가 교육계와 기업의 취업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채용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잘 분별하는, 그리고 재능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육대학원 교수인 토드 로즈 교수는 이 평균주의자들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 대한 급진적 주장은 정말 혁명입니다. 혁명. 그래서 사회 전 계층 영역에서 평균주의에 의한 서열화가 만연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필요한 책이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가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책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비교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죠. 특히 학교 성적, 너 몇 점 받았어? 너 몇 등 했어? 이렇게 물어보죠. 결과를 내야만 하는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죠. 너 얘보다 잘했어? 라고 경쟁을 부추기죠. 이렇듯 우리는 이런 분야에서 비교할 때 평균이라는 개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평균 점수는 부터 시작해서 나는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그리고 나는 평균적인 사람인가? 평균보다 못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자신의 좌표를 가늠하곤 하죠. 이 책은 이러한 평균은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강력한 책입니다. 자, 사실 세상이 예전부터 이렇게 평균을 외쳤던 건 아니죠. 이러한 평균주의가 생기긴 유래가 있다는 거예요. 프레데릭 윈슬로 테일러라는 한 인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는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진행되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는 지인의 공장에 들어갔고 고속 승진을 거듭해서 기업 전체를 총괄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이 공장에서 노동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개개인성을 등한시하는 개념을 핵심 가지로 삼고 시스템이 최우선돼야 된다라고 해서 표준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시스템을 손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맞게 사람을 육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시작이 돼서 테일러주의가 발생을 하고 이후에 등장한 손다이크가 이 표준화 개념을 새롭게 손봐서 우등생과 열등생을 나눠 교육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미국 전역이 학생 등급화 시스템으로 채택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한 사람의 개념에서 시작되었듯이 우리는 정말 이러한 개념들을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림이 다 그려졌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이 추천하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